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교재를 좀 보면 지수 방정식이 뭐라고 써 있냐면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가끔 밑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다룰 겁니다. 우리는 여튼 대충 이런 거야. a의 x제곱은 b, 이런 꼴로 생긴 방정식을 우리가 지수 방정식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 푸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필수예제 13번 가지고 먼저 갈 건데 필수예제 13번 여기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 지수 방정식에서 밑을 통일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풀 거냐야. 밑을 통일할 수 있을 때. 밑을 통일? 아니야. 미통일 가능 이렇게 쓸게요. 자, 미통일 가능할 때. 미통일 가능할 때. 이때는 어떻게 풀 거야? 라고 물으면 우리 이렇게 풀자는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밑 같아. 그러면 지수도 같아. 요렇게 풀도록 하자. 미통일 가능할 때는 밑 같아? 그러면 지수 같다. 이렇게 풀자. 라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13번에 1번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2에. 자, x제곱 빼기 3. 얘가 얼마냐면 4의 x제곱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미통일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네요. 밑을 뭐로 통일할 수 있나요? 2로 통일할 수 있겠네요. 그럼 좌변은 요렇게, 우변은 얘가 2의 제곱, 그럼 2의 2x제곱 이렇게 써질 거잖아. 그치? 미통일했잖아. 그럼 지수끼리 어떨 거야? 같아야 되죠. 그럼 x제곱 빼기 3하고 2x가 똑같은 거고요. 전부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3하고 1인데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x는 3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우리 지수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도 볼게요. 2번을 보시면 3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가 9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8. 자, 요 방정식을 우리가 풀 건데 미통일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네요. 그죠? 9분의 1을 우리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꾸기만 하면 미통일 하는 거네. 그치?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3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우변은 3의 지수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자, 미통일 했어요? 밑 같으니까 지수끼리 똑같겠죠?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입니다. 이렇게. 그럼 전부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이항해주면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정리되고요. 2 날릴게요. 2 날려버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여기까지 얼마입니다? 0입니다. 인수분해 할게요. 4하고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니다. 3번은 이렇게 돼 있어. 4분의 3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우변은 어떻게 돼 있냐면 3분의 4에다가 2x 마이너스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미통일 가능할까요? 예수, 미통일 가능하네요. 자, 이쪽은 4분의 3으로 통일을 해볼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3x고요. 너는 얘하고 역수니까 이것은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질 거잖아. 그치? 지수끼리 곱하니까 4분의 3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밑이 같으니까 이제 지수끼리 같습니다를 풀어주면 될 거고요. 자,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3x, 그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입니다. 전부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0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 하니까 2하고 3 이렇게 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래서 미통일 가능할 때는 미통일한 다음에 밑 같아? 지수 같아? 이렇게 풀자.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4번으로 갈 거고요. 자, 필수예제 14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거. 자, 우리 최대 최소 구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a의 x제곱 꼴이 반복됩니다. 자, 요런 거 나오면 우리 뭐 할 거야? 요런 거 나오면 우리 치환할 거야, 치환. 뭐 할 거라고? 치환. 자, 치환하면 반드시 뭐 체크하라고? 범위 체크하라고, 범위. 됐죠? 그래서 여기 지수 방정식 풀 때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범위 때문에 제거되는 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둡니다. 제거되는 근이 생길 수 있음. 자,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요. 무슨 말인가? 가보자. 14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4 곱하기 2의 2x.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x 더하기 2 더하기 32. 얘가 0입니다. 일단 꼬랑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플러스 2니까 2의 제곱 4가 여기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나면 2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하자고요? 치환하자고요. 그러면 2의 x제곱을 우리가 t라고 이렇게 치환한다고. 치환하면 뭐 체크하라고? 그래, 바로 범위를 체크하라고요. 범위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양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준식은 어떻게 되냐면 4t의 제곱 마이너스 4구 36t 더하기 32는 0 이렇게 되고요. 4 날려버릴게요. 4 날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 여기까지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되네요. 8하고 1인데 마마 그러면 t는 8 또는 t는 1입니다. 자, 제거되는 근이 여기서는 생기지 않네요. t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둘 다 0보다 크니까 둘 다 해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겠어? 원상복귀 시켜야 돼. 원상복귀 시킬게요. t가 뭐라고요? 2x제곱이고요. t가 2의 x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미통일 가능할까요? 가능하네요. 미통일 가능하면 밑을 통일합니다. 그러면 너는 2의 세제곱이고요. 너는 2의 0제곱이고요. 밑 같아? 지수 같아. 밑 같아? 지수 같아. 이렇게 풀자고. 그러면 x는 3, x는 0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요. 99번 확인체크 99번 문제를 좀 풀게요. 확인체크 99번에 몇 번? 3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3의 x제곱 더하기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가 8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문제야. 자, 역시 3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야. 그치? 그럼 3의 x제곱을 우리가 t라고 이렇게 치환할 거고, 치환하면 뭐 따지라고? 범위 따지라고. 범위 어떻게 된다고? 양수. 자, 그럼 준식은 어떻게 됩니까? t 더하기 9t 얘가 역수니까 t분의 1 이렇게 걔가 8입니다. 여기 마이너스인데 선생님 잘못 썼네요.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지? 문제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제 양변에 t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t의 제곱에다가 t 곱한 거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8t고요. 여기다 t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9하고 1인데 여기 마이너스. 그럼 t는 9 또는 t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런데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잖아. 그치?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거되는 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지수방정식에서 치환을 하게 되면 요거 범위 때문에 제거되는 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늘 기억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원상복귀 시킬게요. t가 뭔데요? 3의 x제곱이고 미통일 가능할까요? 가능하네요. 그럼 밑을 통일할게요. 그럼 얘는 3의 제곱입니다. 밑 같다? 지수 같다. 따라서 x는 얼마야? 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77쪽에 필수예제 19번으로 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9번. 얘도 역시 AX의 제곱이 반복되는 형태에 대한 문제인데 좀 보자고. 잘 봐. 방정식이 있어요. 9의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 더하기 1은 0. 자,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문제야.
자, 일단은 꼬랑지부터 띄자고. 꼬랑지 제거해주면 얼마야? 3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3의 x제곱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어. 그러면 치환해야겠다. 그지? 오케이. 우리가 치환을 할 건데 누구를? 자, 3의 x제곱을 뭐라고 치환할 거야? t라고 이렇게 치환할 거야. 되겠죠? 그럼 이제 범위를 체크하는데 얘는 문제에서 근이 2개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근이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때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x값이야. x 중에 하나가 알파고 x 중에 하나가 뭔 거야? 베타인 거야. 되겠죠? 그러면 근은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여기다 대입해 주면 어떻게 돼? t 중에 하나는 3의 알파인 거고 t 중에 하나는 3의 베타인 거야까지 정리됐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이 식은 어떻게 내냐면 t의 제곱 빼기 3t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지? 준식이 이렇게 바뀔 거야. 그치? 그럼 이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t 값이 바로 2개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치? t 중에 하나가 얘고 t 중에 하나가 얘인 거야. 그치? t 중에 하나가 3의 알파인 거고 t 중에 하나가 3의 베타인 거야. 여기까지 인정?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궁금하대.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해야 되잖아. 더하려면 둘이 뭐 해야 될까요? 그래요. 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방정식 입장에서는 두 근을 뭐 해야 되는 상황이야? 곱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두 근을 곱해주니까 3의 알파 더하기 베타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미통일 할 수 있겠죠. 미통일 하니까 너는 3의 0제곱이야. 그럼 밑 같다, 지수 같다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잘 봐. 다시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볼까요? 잘 봐.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10알파 플러스 13은 0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10베타 플러스 13은 0이라는 식이 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구나? 알파랑 베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요 식이 참이고 요 식이 참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이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베타 대입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참이 되게 하는 놈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요 방정식의 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잖아. 그래서 내가 대입을 해볼 거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9의 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알파 더하기 1. 얘가 얼마? 0. 이렇게. 베타가 근이잖아. 대입하면 9의 베타 마이너스 3배의 3의 베타 더하기 1은 0.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냐면 여기 9의 알파하고 9의 베타를 내가 이렇게 써줄까? 9의 알파 제곱은 3의 알파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9의 베타 제곱도 3의 베타 제곱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식을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쳤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뭘까요? 여기다 누구 대입하면 이거 되고 누구 대입하면 이거 되냐고 묻는 거야. 뭐 대입하면 돼? x에는 3의 알파를 대입해서 이 식이 만들어질 거고 x는 3의 베타를 대입하면 이 식이 만들어질 거잖아.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너랑 넌 거야. 되죠? 그런데 알파랑 베타를 뭐 해야 돼? 더해야 되잖아. 알파랑 베타를 더하려면 둘이 뭐 해야 될까요? 곱하기 해야 되네요. 그럼 이 방정식 입장에서 두 근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곱하니까 1. 둘이 곱하니까 얼마야?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미통일 가능하죠? 미통일하니까 너는 3의 0제곱. 그래서 밑 같으니까 지수끼리 똑같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입니다.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여튼 자, 요걸 보고 우리가 요 생각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 잘해갖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냐면 필수 예제 20번인데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래요. 밑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미지수가 들어간 경우. 밑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역시 동일해요. 뭐냐면 밑이 같아? 그러면 지수 같대로 풀 거고요. 만약에 지수가 같아. 그럼 어떻게 풀 거야? 밑 같아. 이렇게 풀 거야. 근데 보자고.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필수 예제 16번이고요. 1번 x 더하기 2. 이 녀석의 x제곱은 3의 x제곱이고요. 자, x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수가 같은 상황이네요. 그죠? 됐지? 그럼 지수가 같으면 어떠하면 될까요? 밑이 같으면 되겠죠. 그죠? 지수가 같으면 뭐 같으면 돼? 밑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자, 지수 같다? 그럼 어떻게 풀 거야? 밑 같다 이렇게 풀 거야. 되겠지? 그럼 지수가 같으니까 밑 같다를 풀어주면 x 더하기 2하고 3이 똑같아. 따라서 x는 얼마야? 1이야. 자, 이때 요 범위를 만족하나? 만족하네. 그러니까 너는 해야. 됐지?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잘 봐. 지수가 같을 때는 있잖아. 우리가 지수가 0이 되면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얼마야? 1이야. 물론 0의 0제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지수가 0일 때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뭘 체크해야 된다고? 지수가 0인 상황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푼다고? 지수 같다, 밑 같다 풀 건데 이때 지수가 같을 때는 반드시 뭘 체크하라고? 지수가 0 되는 순간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된다고. 그럼 지수가 0이니까 x가 얼마야? 0이지. 그럼 x에다 빵 때려 넣으면 2의 0제곱은 3의 0제곱.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참이네. 그러면 너도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같다, 밑 같다의 상황에서는 지수가 뭐 되는 케이스? 0 되는 케이스를 꼭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이거야. x 빼기 3 여기에다가 x 더하기 이거는 x 빼기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고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 붙어 있는 이유는 뭐야? 얘 양수 만들려고 붙어 있는 거다라고 쳐다보면 됩니다. 지금 밑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밑이 어때요? 같아요. 그치? 그럼 밑 같다면 뭐 같다? 지수 같다를 풀면 되겠지. 밑 같아? 지수 같다를 풀겠습니다. 지수 같다니까 x 더하기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4가 똑같습니다를 풀어주면 될 거고요. 전부 넘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인수분해 3하고 2인데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런데 x가 뭐보다 크대? 3보다 크대. 그러면 해당되는 근이 있어 없어? 없어. 너네들은 근이 없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지금 밑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밑이 똑같을 때는 봐봐. 밑이 얼마야?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지수 자리에 어떤 놈이 오더라도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밑이 얼마 되는 케이스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돼. 1 되는 거 반드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돼. 그럼 밑이 1 되니까 밑이 누구야? x 빼기 3이야. 걔가 1 되는 순간 그럼 x는 얼마일까요? 4가 되네요. 그치? x에다 4 대입하니까 1에 6제곱이고 x에다 4를 대입하니까 1에 4, 4, 16 빼기 4니까 12제곱이고 이 식은 참이네요. 참이니까 니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해가 누구야? 4만 해가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밑자리에 미지수가 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수가 같을 때는
밑갖다를 풀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0입니다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이 같다의 상황. 밑갖다의 상황이면 뭘 푼다? 지수 갖다를 푼다고. 근데 반드시 추가적으로 뭐를 체크하라고? 밑이 1인 경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수 방정식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래요?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우리? 좋아요. 연습해 봅시다. 필수 예제 101번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101번에 3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3번을 봤더니 x-1 이거에 x제곱 요거는 자 x-1 요거에 2x 더하기 3제곱 x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자 밑자리에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이 같은 상황이네요. 그럼 지수 갖다를 풀면 된다고. 그럼 x제곱이 지수고요. 2x 더하기 3이 지수입니다. 이항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얘가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3하고 1인데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x가 1보다 크다니까 너는 해가 아니야. 그럼 너만 해야 일단. 그 다음에 이렇게 밑이 같을 때는 밑자리에 미지수가 있을 때 얘기야. 밑이 같을 때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뭐까지 조사해야 된다고? 밑이 1인 경우를 꼭 조사하라고. 그럼 밑이 누구야? x 빼기 1이야. 얘가 1 되는 경우는 x가 얼마야? 2죠. x에다 2를 대입하면 1의 4제곱이죠. 1에 2 대입하니까 2는 4, 7. 7제곱이죠. 는이 성립하지? 그래서 너도 해야. 그래서 해가 3하고 2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밑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얘기야. 그때 밑이 같아. 그럼 지수 같다를 푸는데 반드시 추가적으로 밑이 1인 경우도 풀어주라고. 하나 더 볼게요. 4번. 필수, 101번에 4번도 볼게요. 4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2x-1. 이 녀석의 x-3제곱. 요거는 3x-5 거기에다가 x-3제곱 x가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도 역시 이게 주어진 이유는 뭐야? 얘가 양수라는 거 맞춰주려고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야. 밑자리에는 뭐가 왔는데? 미지수가 왔는데. 자, 그럼 지수가 같으니까 밑갖다를 풀어야 되니까 밑 2x-2라고 3x-5가 어때? 같은 거야. 그럼 넘어가서 x는 넘어가서 4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네가 답이야.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같을 때는 반드시 뭐도 체크하라고? 추가적으로 지수가 뭐 되는 거? 0 되는 순간도 반드시 체크를 하라고. 언제 그렇다고? 밑자리에 미지수가 있을 때 그러라고. 됐지? 자, 그러면 지수가 0. x 빼기 3이 0이니까 x는 얼마입니다? 3입니다. 그럼 3 대입해 볼까요? 3이 6 빼기 1이니까 5. 얘 0제곱. 우변은 3, 3은 9 빼기 5니까 4의 0제곱. 참이야? 그래서 너도 답이야.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푸는 건 다 설명을 했고요. 한 장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시면 연립방 정식 나오세요. 필수 예제 17번이고요. 자, 연립방 정식 2x제곱 더하기 3의 x 더하기 1. 걔가 얼마야? 13이야. 그 다음에 2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3의 y제곱. 여기가 y군요. 요거가 얼마냐면 5래. 이때 이 방정식의 근을 x는 알파, 그다음 y는 베타라고 할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구해봅시다. 일단은 늘 하던 대로 꼬랑지는 다 띠 버릴 거야. 꼬랑지 띠니까 여기 3. 자, 꼬랑지 띠니까 여기 얼마? 2.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 상태로 그냥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치환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럼 누구를 치환할 거야? 그래, 2의 x제곱을 우리는 라지 x? 이렇게 놓을게. 라지 a. 그 다음에 3의 y제곱을 라지 b라고 놓을게요.
물론 당연히 얘들은 뭐야? 양수겠지. 치환했으니까 범위까지 따졌어. 그럼 준식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3B 13이 됐고요. 얘는 2A 마이너스 B 걔가 얼마가 됐어요? 5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연립방정식이죠? 그럼 밑에다 얼마 곱하면 될까? 아니다. 위에다 2 곱하자. 2 곱하면 2A 더하기 6B는 26 이렇게 처리되고요. 두 식을 뺄 건데 위로 빼봅시다. 위로 빼주면 7B가 얼마 나와? 21이 나오고 B는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B가 3이야. 3, 3은 9 넘어가니까 A는 4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제 치환했었던 거 원상복귀 시켜야 될 거잖아. B가 3의 Y제곱이고 A가 2의 X제곱이네. 그치? 따라서 미통일 됐으니까 지수 갖다 풀어주면 Y는 1이 될 거고요. 미통일 가능하네요. 미통일 하니까 2의 제곱이니까. 미통일 했어요. 밑 갖다 지수 갖다 X는 얼마예요? 2예요. 그럼 얘가 알파예요. 얘가 베타예요. 두 개 더하니까 3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실생활 활용 문제 보는데요. 실생활 활용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8번이고요. 자,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어떻게 되냐면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합니다. 그랬어요. 이때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넣었대.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넣고 배양을 했더니 몇 시간 후? 3시간 후에 몇 마리가 되냐면 80마리가 되었대. 자, 이때 세균 10마리가 몇 마리가 되고 싶냐면 2560마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대체 몇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가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잖아. 3시간이니까 얘는 한 마리가 자, 3시간 후가 되면 몇 마리가 돼 있어요? A의 세제곱 마리가 돼 있겠죠. 근데 몇 마리야? 10마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몇 배? 10배. 10마리는 여기다 10배 하면 되겠지? 10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게 얼마야? 80마리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A 세제곱이 얼마입니다? 8입니다. 어머, 미통일 가능. 2의 세제곱. 지수를 통일할 수 있죠. 지수 같다니까 밑 같다를 풀어주면 A가 얼마예요? 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2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10마리라며. 그럼 여기다 10배 해주면 되잖아. 10마리는 자 X시간 후에 10배의 2의 X제곱 마리가 되는데 그게 지금 얼마야? 2560마리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10 날라가고 미통일 가능하네요. 2의 8제곱이네요. 그죠? 따라서 밑 같다, 지수 같다. 그래서 X는 얼마입니다? 8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 방정식 해법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